안녕하세요,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소송이나 컨설팅을 수행했던 또는 지금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법률적인 쟁점들을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및 의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의 땡땡땡땡 캠퍼스 지식산업센터에서 권리인으로 선임된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의 소유주들은 비싼 관리비 등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지난 6월 초 관리단 집회를 열어 저를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관리업체를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구분소유자 기준으로 약 75%, 그리고 의결권 면적 기준으로 63%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관리단은 직접 건물 관리를 개시하기 위해서 기존 관리업체에게 6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관리 행위를 중지하라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직접 관리비 징수를 하면서 건물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업체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구분 소유자들이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관리업체는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관리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관리업체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리단이 직접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고 관리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리단은 아직도 건물 관리에 관한 어떤 업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이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와 같이 집합건물 입주 초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 바로 구분 소유자들, 즉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의 분쟁입니다. 입주 초기 관리비는 너무 비싸면서도 건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관리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유주들이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를 교체하기 위해 어렵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도 현실에서는 순순히 나가는 관리업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행사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 라고 반발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와 같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소송들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리인의 지위가 없다, 그리고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단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쫓고 싶은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비를 징수하고 건물 관리를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단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관리업체로서는 이런 상황이 싫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리업체로서는 이렇게 관리단과 사이에 극단적인 분쟁 상황이 시작되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쫓겨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단 집회가 최초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건 추인 집회를 통해서 다시 같은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관리단 구성이 갑자기 바뀌거나 관리단과 극적 타협하지 않는 한 분쟁을 야기한 관리업체가 언젠가 쫓겨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럼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고, 결국 중요한 문제는 언제까지 건물 관리를 하다가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신들이 직접 관리비를 징수하고 거기에서 용역비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분쟁이 길어지면 2년 내지는 길면 3년까지도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도 길게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용역비를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분쟁을 야기하고 그 분쟁 상황을 계속 지속시킬 유인이 있게 됩니다. 이 현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유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관리단에게도 승계되는지 여부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사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 따라서 남은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을 관리단이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지 문제와 직결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단은 자신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닌데도 문제 있는 관리업체에 계속 건물 관리를 맡기고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부분 쟁점은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지 않아서 아주 오랫동안 현장에서 많은 분쟁을 야기했던 쟁점이었는데요. 지난 2022년도에 대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함께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법 9조의 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의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가 선정한 관리업체도 그 시점에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 업무에 관한 법률 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다,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시행사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은 관리단에게 승계되지 않고, 그래서 관리단은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을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분양자는 그때부터는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모두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만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이 구성된 후에는 시행사 및 기존 관리업체는 더 이상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관리 업무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이에 불응하고 계속 버티는 것은 위법한 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